안녕하세요. 한자 필순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왼 좌의 경우는 한 일자를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 우의 경우는 삐침을 먼저 쓰고 한 일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순의 원칙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고 왼좌와 오른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쓴다. 내천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석삼의 경우. 세 번째, 가로 세로가 교차 시에는 가로획부터 먼저 씁니다. 네 번째, 좌우 대칭 시에는 가운데부터 먼저 씁니다. 다섯 번째, 몸과 안은 몸부터 먼저 씁니다. 여섯 번째, 가운데를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씁니다. 맨 나중에. 일곱 번째, 허리를 끊는 획도 맨 나중에 씁니다. 여덟 번째,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은 삐침을 먼저 씁니다. 삐침을 먼저 쓰고 파임을 씁니다. 아홉 번째, 오른쪽 위의 점은 맨 나중에 찍습니다. 큰 대자의 경우입니다.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입니다. 열 번째, 받침은 맨 끝에 씁니다. 가까울 근자죠. 받침. 그런데 받침 중에서도 달릴 주자와 면자만은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일어날 기자의 경우에 달릴 주자를 먼저 쓰고 몸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왼좌와 오른 우입니다. 왼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일자를 쓰고 삐침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 우의 경우는 삐침을 먼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자의 원천인 중국에서는 한 일자를 먼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른 우의 경우 삐침을 먼저 써야 된다고 할까요? 아래 전서체를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일본어 경우는 오른 우가 삐침을 먼저 씁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전서체의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왼좌의 경우는 이게 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자를 먼저 쓰고요. 그런데 오른쪽 전서체 오른 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을 먼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삐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가 되고요. 이 부분이 네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 우의 경우 삐침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삐침을 먼저 쓰는 유자나 포자의 경우도 전서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삐침을 먼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왼좌처럼 오른 우, 있을 유, 배포 등도 모두 해서체의 경우는 한 일자부터 먼저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서체의 경우는 다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